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화폐상습진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이니 참고하셔서 본인의 발병 원인을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가지나 되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1. 장누수 증후군. 아토피나 피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장누수 증후군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장 내벽 세포 사이의 틈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현재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으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장관 투과성이 증가되는 상태로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직접 제가 소화기 내과에 가서 장누수 증후군에 대한 소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상담한 의사 선생님은 장누수 증후군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명칭이 있다는 건 학문적 이론이 있다는 거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장에 미세 구멍이 발생되고 그 미세 구멍을 통해 장내에 있던 부산물이나 독소가 혈액과 세포로 들어와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킨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염증이나 세포 손상 등을 일으키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 내 몸이 과다 면역 반응을 일으켜 내 몸을 공격하는 걸 말해요. 피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류마티스나 근육통 등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병원에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여 화폐상습진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화폐상습진을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하는 거라 생각해서 원인에 넣어봤어요. 3번 치아 충전제입니다. 금속성 치아 보형물은 끊임없이 독성 물질을 배출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말감 사용을 잘 하지 않죠. 수은과 금속의 합금인 아말감이 과연 수분이 늘 존재하고 산소가 들락거리는 입안에서 오래 있다면 정말 무해할까요? 독일에서는 임산부에게 아말감 치아 충전제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치아 충전제에 대한 위해를 이미 인정한 곳도 있어요. 네 번째는 새집 증후군을 포함한 거주지의 발암물질입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거나 목이 칼칼해질 때가 있죠. 새 가구나 새 소파를 들었을 때도 몸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새 집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여러 오염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 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사실상 우리 몸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도배하시는 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실크 벽지에 사용되는 풀은 10년이 지나도 벽지를 벗겨보면 풀이 축축하다고 합니다. 건물에 콘크리트 시공이 완전히 바짝 마르는 데는 20년이 걸린다고 하죠. 이렇듯 거주지에서의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토양의 오염입니다. 요즘 토양에서 자란 식물들의 순환고리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공해와 산성비로 인해 이미 토양이 많이 오염되어 있고 화학 비료의 과다한 사용과 농약으로 땅의 기운이 쇠약해지고 그로부터 자라는 수목들은 영양 부족으로 약해지며 식재료들은 옛날보다 영양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토양 오염으로 우리가 먹는 식품들은 영양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듯 식재료의 부족한 영양으로 인해 우리 몸의 면역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역삼투압 정수기의 오랜 사용입니다. 정수기가 보급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각 가정으로 공급되기 전에 물속에 일정량의 미네랄을 함유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역삼투압 정수기는 모든 걸 걸러주는 정수기입니다. 정수기의 사용으로 수돗물의 오염은 피했지만 물속의 미네랄까지 모두 제거되면서 산성화된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물은 미네랄이 없으면 증류수죠. 우리가 그동안 마셔왔던 대부분의 정수기는 역삼투압 정수기였어요. 오랜 기간 마신 물은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데 일조했을 거예요. 몸이 산성화되면 염증이 많아집니다. 산성화된 몸은 암을 발생시키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늦게 자는 수면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소우주예요. 우리 몸의 호르몬은 지구의 시계와 일치합니다. 낮에는 활력을 주는 활동 에너지를 내도록 세로토닌이 활성화되고 밤이 되면 몸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회복하기 위해 휴식이라는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10시에서 새벽 2시의 비밀을 아시나요? 이 시간에 잠을 자면 어떤 시간보다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수면은 즉 휴식과 몸의 치유를 뜻해요. 이 시간을 깨어있게 되면 우리 몸은 치유의 힘을 잃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영양이 결핍된 식단과
과식입니다. 현대인들은 영양 과잉일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있지만 사실 어떤 영양소는 너무 과잉되어 있고 어떤 것은 너무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이해해보면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과잉되어 있고 미량 영양소를 포함해 비타민 B군이나 마그네슘 등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과식을 하고 그에 반해 움직임은 많지 않아요. 기름진 음식과 과자, 야식 등으로 위장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불균형이 된 식단과 위장관에 무리를 주는 식습관은 우리 몸을 힘들게 해요. 9번째는 혈액의 오염입니다. 이것도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 식단과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으로 끈끈해져 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혈액은 세포에 영양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 영양을 전달해야 하는 혈액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당연히 몸도 힘들어지겠죠. 10번째는 폐 기능 저하입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우린 한동안 미세먼지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었죠. 그 상황이 문제가 되기까지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느끼기엔 검증될 만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건 알지만 옛날에도 미세먼지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공기가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폐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되지 않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미세먼지 속의 중금속들은 우리 폐에 박힙니다. 그리고 폐 기능을 조금씩 잃게 만들죠. 피부 질환은 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는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는 호흡기죠. 피부도 호흡을 합니다. 폐 기능을 잃게 되면 피부에서 더 많은 호흡을 해야 해요. 그렇게 피부는 나쁜 유해 물질에 더욱더 많이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11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얼마나 나쁠까요? 우리가 보통 해롭다 생각하는 탄 음식 같은 걸 먹을 때 보통 활성산소가 5개 만들어진다고 할게요. 담배를 피우면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10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몇 개가 생길까요? 정답은 2만 개입니다. 우리는 탄 음식이 나쁘다고 알아요. 담배를 피면 나쁘다는 건 알아요. 스트레스도 나쁘다는 건 알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도 알지만 무시무시할 정도로 나쁘다는 건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스트레스를 관리하셔야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폐상 습진도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입니다. 코로나로 몇 년간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었죠. 우리는 항상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왔어요. 하지만 코로나 이전엔 인류를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부작용으로 화폐상습진 병변의 악화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부작용들도 있지만 오늘은 피부에 관해서만 말씀드려요. 또한 백신으로 인해 화폐상습진이 심해졌다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몸은 생존이 가장 1순위로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바이러스든 우리 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몸의 모든 면역체계는 그 부분에 총동원돼요. 우리 몸에 있는 100명의 의사는 모두 그쪽으로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 질환을 위해 싸우고 있던 의사들이 비어버리게 되고 약한 부분인 피부는 방어막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1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화폐상 습진의 원인은 더 많을 거예요. 모기에 물려서 병변이 생겼어? 풀독이 올라서 생겼어? 칼에 베었는데 그 뒤로 생겼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한 가지를 가지고 10분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12가지나 몰아서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모든 것도 추측일 뿐 딱 명확한 답을 찾아내는 건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쉽게 하루 만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가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에요. 많은 것이 복합작용을 한 거예요. 현상이 몸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 피부가, 내 몸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말해요. 오랜 기간 내 몸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로 나타난 거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친 다음에 나타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결과를 반대로 되돌리기 위한 시간은 배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화폐상습진은 완치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안 낫는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이든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포인트예요. 그 일상을 찾기 위해서 단기간에 낫는 방법만을 쫓지 않길 바래요. 그렇게 단기간에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내가 받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질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몸은 온 힘을 다해 치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나이길 바래요. 오늘도 열심히 치유 중이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